한도연은 73세가 되어서야 처음 알았다. 기름 냄새가 몸에 배는 데는 30년이 걸리지만 그 냄새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워지는 건 단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을. 저녁 7시, 도연은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마쳤다. 하루 종일 돼지고기를 볶고 생선을 구웠다. 손끝마다 밴 기름 냄새는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40년간 중국집 주방에서 일하며 몸에 밴 흔적이었다. 앞치마끈을 풀며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계시면 손님도 못 불러요. 며느리 서지우의 목소리였다.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매번 기름 냄새가 집 안에 배어 있어요. 친구들이 오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아들 한태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버님도 그 편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도연의 손끝에서 기름기가 식어갔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불 앞에 섰던 그 손이 차갑게 식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앞치마가 손끝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붉은 고춧가루 자국과 기름때가 묻은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천 조각이었다. 아버님은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시설들도 좋다던데. 지우의 말이 이어졌지만 도연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 안에서 도연은 거울을 바라봤다. 기름에 절은 머리카락, 화상, 자국이 선명한 팔뚝,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은 어깨.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바라봤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그동안은 이 냄새가 가족을 먹여 살린 증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기름은 내 삶을 태웠지. 그런데 식은 건 마음이었구나.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도연은 처음으로 이 집이 아닌 다른 곳을 그려보기 시작했다. 새벽 4시, 한도연은 잠들지 못한 채 장롱을 열었다. 맨 아래 서랍, 오래된 과자 상자 속에 있던 낡은 봉투. 40년간 중국집에서 일하며 조금씩 모은 퇴직금과 적금 통장들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다. 생각보다 제법 괜찮은 금액이었다. 태준이 결혼할 때 손주들 용돈으로 조금씩 썼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다. 평생 누구를 위해 모았는지도 모르고 아껴왔던 돈. 이제는 나를 위해. 도연은 처음으로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아침이 되자 도연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신문의 부동산 광고란을 자세히 들여다본 것이다. 상가임대, 권리금 없음, 즉시 입주 가능. 그동안 한 번도 관심 없던 글자들이 새롭게 보였다. 오후 도연은 생전 처음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을 열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젊은 직원이 물었다. 낚시용품점을. 할 수 있는 곳이요. 자신도 놀랄 만큼 확실한 목소리였다. 언제부터인가 강변을 산책하며 낚시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뜨거운 불 앞에서 평생을 보낸 그에게 물은 새로운 꿈이었다. 여기 어떠세요? 강 근처고 월세도 괜찮아요. 전단지 속 작은 가게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한도연. 40년 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결정한 순간이었다. 해가 질 무렵 도연은 강변을 걸었다. 주머니 속 가게 열쇠가 차갑게 느껴졌다. 강물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 중년 남자가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고기 잘 잡히세요? 도연이 다가가 물었다. 글쎄요. 낚시는 잡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서요. 기다린다. 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참 좋아요. 아무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40년간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처음으로 기다림이라는 여유를 꿈꿔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문득 멈춰서 뒤를 돌아봤다. 안개 낀 강물이 저 멀리 흐르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그 강 옆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불판은 내려놨다. 이젠 물결 위에 내 저녁을 올릴 차례.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다짐을 속삭였다. 주머니 속 열쇠를 다시 한번 꽉 쥐었다. 저녁 8시.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다. 한도연은 평소와 똑같이 식탁에 앉았다. 마지막 저녁상이 될 줄도 모르고. 오늘 뭐 하셨어요? 지우가 건성으로 물었다. 어제 그 말을 했던 입술이. 도연은 국그릇에 밥을 담으며 담담히 말했다. 가게 계약했다. 수저 놓는 소리가 멈췄다. 네. 낚시용품점. 다음 주에 나간다. 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갑작스럽지 않다. 40년 생각한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우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이기적이세요. 이기적. 도연이 그녀를 바라봤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나요? 혼자서 가게까지. 나이를 생각하세요. 가족이었으면 도연이 천천히 말했다. 기름 냄새가 아니라 내 숨 냄새부터 물었겠지. 정적이 흘렀다. 지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건 어제 밤 다 들었다. 도연이 김치를 집으며 말했다. 요양원 이야기도. 태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지, 그건 우리가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요. 걱정이었나? 도연은 아들을 바라봤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요. 가게 운영이 얼마나 힘든데요. 나이도 있으시고. 돈 걱정하지 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사는? 결국 돈 이야기였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 퇴직금이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할 일 하는 거야. 그 돈으로 손주들 교육비도 생각하셔야 하고. 손주들. 도연이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내가 언제부터 너희 지갑이었나? 지우가 입을 열려다 태준이 말렸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고 있다. 도연이 일어섰다. 40년 만에 제대로 정신 차린 거야. 태준이 다급히 말했다. 그럼 우리랑 상이라도. 상해. 도연이 웃었다. 요양원 보낼 때는 상의 안 하던서. 가족들이 할 말을 잃었다. 도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간다. 짐은 많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그는 식탁을 돌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 통장보다 내 남은 생이 더 급하다. 방문이 조용히 닫혔다. 식탁에는 차가워진 밥과 어색한 정적만이 남았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다. 40년 만에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 밤이었다. 샵 한 장 문틈 너머의 기름 냄새. 월요일 오전 9시. 한도연은 도연 낚시라고 쓰인 간판 앞에 서 있었다. 40년 만에 처음 가진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가게는 작았지만 깔끔했다. 낚싯대들이 벽에 줄지어 서 있고 미끼와 도구들이 정리된 진열장. 그동안 기름 냄새만 맡았던 그에게 새것의 플라스틱 냄새는 신선했다. 하지만 첫날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도연은 카운터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기다림이 좋다던 그 낚시꾼의 말이 떠올랐다. 넷째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연이 문을 닫으려던 순간 젖은 소년 하나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저씨, 이거 좀 봐주세요. 소년이 내민 것은 끊어진 낚싯줄이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다. 어디서 끊어졌나? 강에서요. 고기가 큰 게 걸렸는데 소년의 눈에 아쉬움이 가득했다. 도연은 끊어진 줄을 살펴보더니 작은 매듭을 만들기 시작했다. 40년간 뜨거운 불 앞에서 거친 일만 했던 손이지만 의외로 섬세한 매듭이 만들어졌다. 자, 이제 됐다. 소년이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낚시는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체온이야.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체온요? 응. 조급해하면 물고기가 도망가거든. 천천히 따뜻하게 기다려야 해.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줄을 받아들었다. 돈은 얼마예요? 첫 손님이니까 공짜야. 소년이 환하게 웃으며 나갔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40년간 익숙했던 뜨거운 웃음이 아닌 따뜻한 미소였다. 그 다음 주부터 소년은 매일 왔다. 준호라는 이름의 아이는 학교 끝나면 가방을 메고 가게로 달려왔다. 아저씨, 오늘은 뭐 가르쳐 주실래요? 도연은 낚시, 매듭 묶는 법, 미끼 끼우는 법, 캐스팅하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 아이는 금세 배웠고 도연은 가르치는 재미를 알아갔다. 한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났다. 강동회라는 동네 낚시 모임 아저씨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여기 사장님이 매듭 잘 묶어준다며 초보한테도 친절하게 가르쳐준다던데. 새벽 5시면 강동회 아저씨들이 커피를 들고 모여들었다. 도연의 가게는 어느새 동네 사랑방이 되었다. 사장님도 중국집에서 일하셨다며? 그럼 짜장면 잘 만드시겠네. 이제 그만두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아, 그럼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강이지.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도연은 손님들과 이야기하며 깨달았다. 기름 묻던 손이 매듭을 내는 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도연은 혼자 강을 바라봤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사장님이라 불린 하루였다. 애 나간다. 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갑작스럽지 않다. 40년 생각한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지우가 눈을 크게 뜨며 소리쳤다. 이기적이세요. 이기적. 도연이 그녀를 바라봤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나요? 혼자서 가게까지. 나이를 생각하세요. 가족이었으면 도연이 천천히 말했다. 기름 냄새가 아니라 내 숨 냄새부터 물었겠지. 정적이 흘렀다. 지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건 어제 밤 다 들었다. 도연이 김치를 집으며 말했다. 요양원 이야기도. 태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지, 그건 우리가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요. 걱정이었나? 도연은 아들을 바라봤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요. 가게 운영이 얼마나 힘든데요. 나이도 있으시고. 돈 걱정하지 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사는? 결국 돈 이야기였다.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 퇴직금이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할 일 하는 거야. 그 돈으로 손주들 교육비도 생각하셔야 하고. 손주들. 도연이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내가 언제부터 너희 지갑이었나? 지우가 입을 열려다 태준이 말렸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고 있다. 도연이 일어섰다. 40년 만에 제대로 정신 차린 거야. 태준이 다급히 말했다. 그럼 우리랑 상이라도. 상해. 도연이 웃었다. 요양원 보낼 때는 상의 안 하던서. 가족들이 할 말을 잃었다. 도연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간다. 짐은 많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그는 식탁을 돌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 통장보다 내 남은 생이 더 급하다. 방문이 조용히 닫혔다. 식탁에는 차가워진 밥과 어색한 정적만이 남았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다. 40년 만에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 밤이었다. 샵 한 장 문틈 너머의 기름 냄새. 밤 10시 낚시용품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도연은 정리하던 낚싯줄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아들 한태준이 서 있었다. 아버지. 태준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 달랐다. 거만함 대신 조심스러움이, 계산 대신 진심이 묻어 있었다. 들어와. 도연이 먼저 말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온 태준은 진열된 낚시용품들을 둘러봤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괜찮다고 생각 안 해도 된다. 도연은 의자를 하나 더 꺼내 놓았다. 태준이 앉으며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요양원 이야기, 그리고 지우가 한 말들도 사실 저도 불편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혼자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걱정돼요. 걱정? 네. 가게 운영도 힘들고 혼자 사시기도. 아버지, 다시 같이 살아요. 도연은 태준을 바라봤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늦었다. 태준아. 네. 평생 내 아버지였다.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남은 계절은 나 한도연으로 산다.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울지 마라. 이별이 아니야. 도연이 일어나 찬물을 끓였다.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가끔 식사는 하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서로의 삶은 서로 지킨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내 인생에 간섭 안 하고 나도 너희 살림에 끼어들지 않겠다. 대신 정말 급할 때, 정말 아플 때는 연락한다. 그럼 정말 다시는 같이 못 사는 건가요? 도연은 찻잔을 태준 앞에 놓았다. 아들아, 사랑한다고 해서 같은 집에 살아야 하나? 강물은 바다를 사랑하지만 바다가 되지는 않잖아. 태준이 찻잔을 들며 물었다. 외롭지 않으세요? 40년 만에 혼자가 됐는데 외로울 시간도 없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정말 잘하실 수 있을까요? 도연이 웃었다. 모르겠다. 하지만 실패해도 내 실패야. 그게 좋다. 태준은 한참 동안 찻잔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고맙다. 태준이 일어섰다.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밥 먹어요. 지우랑 애들이랑 같이. 그래. 문을 나서던 태준이 돌아서며 말했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준이 떠난 후 도연은 혼자 강변으로 나갔다.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낚싯대를 들이우며 중얼거렸다. 불을 땐 삶은 끝났고 물을 여는 삶이 시작됐다. 강물이 조용히 흘러갔다. 도연의 새로운 시간도 함께.